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모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염정팀장님 모시고 6월 공모주 총 일정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좀 관심 가질 만한 공모주 탑3는 또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염정팀장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6월도 함께하게 됐는데 네, 날씨가 벌써 덥네요. 벌써 또 6월이네요. 벌써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느낌인데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네. 와, 진짜 빠른 시간만큼 저희도 사실 공모주로 또 후다닥 좀 수익을 보고 싶은데 계속 밀려요. 네, 취소되고. 쉽지가 않네요. 예, 일단 공모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를 거의 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이 있고, 또 5월 달에는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많이 또 상장 철회를 하면서 사실 시장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큰 종목보다는 지금은 좀 작은 종목, 또 코스닥 종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추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6월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래도 좋은 수익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럼 일정부터 바로 봐볼까요? 네, 일정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6월은 뭐 첫 주는 이제 휴일도 끼고 그래서 둘째 주부터 일정이 시작되고요. 둘째 주에는 일단은 뭐 범한 퓨얼셀이라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수소 산업 관련된 종목이 눈에 띄고요. 그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가 같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세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레이저셀이라는 반도체 그리고 뭐 이차전지 쪽 후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그리고 위니아 에이드, 뭐 우리 아시죠? 위니아라는 가전제품 유통업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로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한 주에 하나씩 있는데, 넥스트칩이라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이 차례대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는 IPO 시장이 이제 워낙에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일정이 또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청약 일정 변경이라든지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철회 같은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끝까지 좀 잘 일정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6월도 그래도 심심찮게 공모주가 좀 있긴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나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은 무엇일지 좀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로서도 한 2개 정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2개 정도, 관심이 가거든요. 네. 궁금하네요. 그 2개 어떤 걸 뽑으셨는지. 네. 저도 이제 팀장님이 어떤 종목 뽑으셨는지 네. 좀 빨리 알아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 종목이 뭘까요? 일단은 이제 공모 시장에서 종목을 볼 때 그래도 조금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종목 쪽은 아무래도 지금은 섹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자체는 이제 실적 장세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워낙에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종목만 괜찮으면은 뭐 공모 시장이든 주식 시장에서는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본 종목은 다음 주에 바로 이제 6월 둘째 주에 시작될 범한 퓨얼셀인데요. 네. 범한 퓨얼셀 뭐 종목명만 보시더라도 아시다시피 이제 수소 섹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섹터는 사실 우리가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섹터잖아요. 맞아요. 네. 수소 산업이 앞으로 이제 정부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수소 산업 쪽을 좀 밀 거라는 기대감은 있고, 정책적이면 뭐 수소법 지금 개정안 이런 이슈는 다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소 섹터가 움직인 거는 작년 상반기 한번 움직였고 그 후로는 흐름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는 차원이고, 이번에 상장 예정인 이제 범한 퓨얼셀 역시도 우리가 수소 산업 관련해서 기반 산업 관련해서 좀 눈여겨 볼 만한데요. 일단은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 4개 증권사에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데, 결국은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정도로 압축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소 쪽에서의 이제 해당 기업의 이제 매출 구성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수소 산업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맞아요. 수소 선박도 있고, 뭐 수소 차도 있고, 그리고 수소 대형 모빌리티도 있고요. 그리고 충전소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쪽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수소 산업이라고 해서 뭐
지금 뭐 전기차처럼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좀 아니다 보니까 수소색도 좀 그만큼 어려운데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 일단 매출 구성을 보니까 일단 연료전지 쪽, 수소 연료전지 쪽에 대한 비중이 좀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비율을 보니까 연료전지 쪽이 약 80%, 그리고 나머지 한 20%는 수소 충전소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연료전지 쪽이라고 하면 어느 쪽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용 연료전지, 우리가 건물용 그리고 산업용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박용 연료전지. 최근에는 이제 탈탄소 선박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이렇게 선박용에도 연료전지 사업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수소차잖아요. 네, 수소 맞아요. 수소 버스라든지 수소 트럭 이런 부분 쪽으로도 확대를 해나간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수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확립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지금 다 활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또 수소 모빌리티 쪽에서의 또 핵심은 수소 충전소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전기차 보급이 빨리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소의 부족함인데 수소 쪽은 더하다고 해요. 수소 쪽은 이제 지자체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소차를 운행하기엔 사실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만큼 수소 충전소 쪽도 분명히 이제 인프라 구축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약 한 40% 정도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영업이익 역시도 그에 맞게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아직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이제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해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 동종 기업에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룹 내에서 보니까 S퓨어셀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었죠. 이제 네. 수소 산업 쪽의 수소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S퓨어셀도 주목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하프론테크 같은 이제 수소 기업들과 함께 좀 견주어 볼 수 있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관심 가지고 있는 두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든요. 네. 저는 워낙 제가 또 수소 영상만 거의 한 10개 가까이 찍은 것 그러셨어요? 같아요. 네, 수소를 또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데. 수소 좀 사실 좀 저는 어렵게 느껴지기는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또 초기 단계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게 요구하고, 이게 2차 전지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뭔가 보이는데, 네. 수소는 사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소차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고, 네. 수소 충전소도 막 그렇게 많이 인프라가 깔리지도 않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거 저러다 말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또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되게 다방면으로 쓰이니까 수소라는 게. 그래서 범한 퓨얼셀도 최근에 또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수소 관련주들 흐름 좋다 보니까 같이 이 흐름을 이어서 상장을 해준다면은 나쁜 결과보다는 좀 좋은 네. 결과 저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결국은 글로벌 각국 정부들이 각 기업, 각 국가에서 사실 지금 에너지 대란이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일단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쪽은 아직은 좀 미흡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소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수소 산업 쪽에서 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좀 뒷받침돼야 이제 수소 쪽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한마디로 정책이 밀어주고 아무래도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종목으로 하나씩 알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수소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게 두산 퓨얼셀, 에스 퓨얼셀인데 그렇죠. 네. 얘도 이름에 또 퓨얼셀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또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수소 관련주구나.
사실 이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누가 봐도 좀 확연하게 그래야 이제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범한 피어셀 역시도 만약 상장하고 나면은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사실 조금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우리가 수소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있었어요. 일진하이솔루스. 아, 네. 일진하이솔루스 역시도 이제 수소 한참 이제 분위기 좋았을 때 상장을 잘 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의 흐름은 패턴을 많이 좀 꺾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범한 피어셀 역시도 실제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범한 피어셀도 좀 눈여겨 보면은 우리가 대표 종목을 수소 대표 종목으로 좀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좀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인데 네. 얘는 누가 봐도 레이저 하는 기업이 있네요. 오늘은 좀 되게 종목명 자체에 바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할 필요 없는 이런 직관적인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종목을 딱 봐도 그 수많은 종목명에서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종목명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전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근데 이제 레이저셀 말씀하신 대로 레이저를 쏘는 회사입니다. 레이저를 가지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술 특례 상장되는 경우에요. 기술 특례 상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은 수익성이 보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지금은 적자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의 가능성을 좀 보면서 이제 기술력이라는 부분은 무슨 기술력을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추정치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이나 추정치를 가지고 상장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특례를 주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에 이제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특히 꾸준히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이 좀 강하죠. 바이오 쪽과 그리고 이렇게 또 반도체라든지 또 이런 기술력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 특례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성은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은 실적이 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면서 그래도 우리는 관심은 갖되 항상 그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항상 주식은 좀 조심성 있게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레이저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를 조사를 하면서 레이저로 이렇게 반도체 기판, 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이런 공정에 필요한 제조 장비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어떤 특수한 어떤 기술력은 보통 레이저를 쏠 때 이제 점으로 쏜다고 하는데 여기는 면을 이용해서 면 형태로 레이저를 좀 조사를 한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저도 이과를 나오지 않아서 사실 좀 어려워요. 반도체 칩 혹시 잘 아세요? 저 이과 공대를 나오긴 했는데 전혀 이쪽은 상관이 없어요. 이쪽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워낙에 좀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면을 이용한 면 형태로 레이저를 좀 조사를 하면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그 동종업계 비교 업체들을 보니까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같은 현재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쵸. 잘 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과의 이제 기업들과 이제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사실 이번에 또 제가 얘기해야 될 게 앞서 말씀드린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 산정이라든지 기업 산정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민감하고 최근에는 IPO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좀 분위기가 좀 침체됐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뭐 공모가가 높게 선정이 되든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는 금감원에서 좀 태클을 걸었대요. 증권신고서 그러니까 예비 심사를 하고 공모가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그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한미반도체 피어그룹이라고 하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코세스, 제너셈 이 기업들이 피어그룹에 PER을 적용을 했더니 PER 평균을 봤더니 15.9배, 약 16배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16배를 적용을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할인 효과까지 가져가서 만약에 공모가를 선정을 한다면 원래 레이저셀이 공모가 산정했던 것보다 약 한 절반가량을 낮추라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시장 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고공모가다 보면은 사실 좀 부작용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이런 공모가를 좀
대폭 낮춰서 한 30-40%, 한 40-50% 정도를 할인을 한 가격으로 공모가를 지금 선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공모가 밴드가 그래서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수준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막 공모가 뻥튀기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그렇죠. 사실 어떻게 기술 보면 특례 같은 경우에는 네. 더더욱 막 기대감으로 막 뻥튀기를 네. 시켰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은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렇게 되면 또 공모가 또 밀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가격을 좀 낮춰서 시장에 좀 진입을 하겠다라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적자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9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매출액이 약 한 3배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실적 역시도 지금 한 33억 원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 추정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한 120억 정도라고 봤을 때 또 작년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매출액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계속 줄어들고 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빠르게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는 또 더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적자 구조 기업이다. 저는 사실 적자 구조 기업을 소개를 잘 안 해드리는 편인데 네네. 이제 이런 기술특례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은 성장성이 좀 보여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레이저셀 역시도 일단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공모가도 또 그만큼 또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안 좋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네. 적자인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로서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넥스트칩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레이저셀과 좀 유사하게 현재는 적자 상태를 지속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인식 관련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긴 한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좀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넥스트 칩이 지금 현재는 이제 카메라 영상 인식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앞으로의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차량용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인 부분 때문에 지금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 자금들, 이 자금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앞으로 영상 관련된 인식 관련된 반도체 제품 개발 이런 쪽으로 연구 개발 쪽으로 좀 쏟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도 그 비교 기업 피어 그룹을 보게 되면 사실 진짜 막강해요. 어떤 기업이죠?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MC넥스, 어버브 반도체 이런 기업들과 지금 비교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마찬가지로 앞서서 레이저셀에 우리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4개사의 피어 그룹의 평균의 PER을 또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쪽은 PER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4개의 기업의 평균 PER이 한 25배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 25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상장 특례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 특례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할인율은 약 한 30에서 40% 적용을 해서 이제 공모가를 또 산정을 했는데 이 공모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공모가의 밴드를 만드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업 레이저셀과 이런 지금 넥스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감은 엄청 큰 기업인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개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많이 할 것이고 기업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제품 매출액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이겠죠.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연간으로 봤을 때 제품 매출액의 수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2019년도에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이 약간 제품만 놓고 본다면 한 22% 정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한 70%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지금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해외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완성차 업계, 자동차 부품 공급사로서 이런 시장을 좀 고객사를 다각화한다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세도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 역시도 연간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 2019년 대비 2021년에 이제 폭발적인 매출액 성장세는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뭐 무려 한 8배 가까이, 7배, 8배 정도 가까운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는데 올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이 갈지는 최근에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매출이 살짝 좀 줄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수요 둔화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이 지금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제 생각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 기업 역시도 지금의 현재 시점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훨씬 더 큰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자율주행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쪽 너무 좋아하는데 넥스트 칩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적자이지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국내 이제 자율주행 특히 뭐 ADS 안전 관리 측면에서 반도체 칩도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사실 지금 이 추정 손익계산서를 보여주셨는데 내년에 매출액이 되게 크게 증가할 전망이 잡혀 있긴 하네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추적 손익 계산서 역시도 사실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그 해당 증권사가 이렇게 추정 손익계산서를 좀 발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야겠고 지금 현재 시점 현재 지금 기업의 가치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추정을 한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대로라면은 이 회사를 지금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추정 손익계산서만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을 누가 이렇게 보고 누가 안 사겠어요. 하지만 맞아요. 시장은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공교롭게 관심 있는 기업들이 다 아직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범한 퓨어셀 외에는 레이저셀 그리고 넥스트칩 역시도 시장에서 엄청 주목을 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은 우리가 실적으로는 보여주지 못한다. 라는 부분에서 상장 후에 빠른 좀 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올해 아직 막 날짜가 픽스가 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전 세계 이제 ADS 1위 기업이 모빌아이가 상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잡혀 있는데 그 기업이 만약에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좀 괜찮다면 넥스트칩 역시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올해부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좀 상용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부품주들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떼올 가능성이 높기에 이렇게 실적 전망이 좀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 기대감이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또 힘들고 돈의 힘도 약하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우리가 또 투자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찍히는 흐름을 같이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현재로서는 기관수 예측이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관심 있게 좀 볼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공모 시장 자체도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상장한 코스닥 기업들이
예전같이 뭐 그렇게 화려하게 시장에서 상장을 해서 흐름이 좋은 모습은 아직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청약은 하시되 해당 기업을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워낙 주식시장 자체가 힘들기 네.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공모주 역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또 공부하셔서 6월에 또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 짓겠습니다. 오늘 또 네. 수익의 기운 마음껏 가져가시라고 붉은 옷을 입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시장이 최근의 흐름을 계속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일단은 하방 경직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하방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막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상방이 얼마나 뚫리냐는 부분인데 여전히 2,700선 코스피가 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사실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매매 잘하시는 분들 외에는 지금 다들 좀 힘드실 거예요. 재미도 없으실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종목에 대한 공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다 잘 된다기보다 정말 좋은 기업들이만 지금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만 지금 남아 계시지 많은 분들이 또 사실 주식시장 좀 맞아요.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쉬시는 것 같아요. 많이 쉬고 계시는데 이럴 때 너무 많은 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 아는 종목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은 언젠가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주식 시장에서 공부하시면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참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지금 쉬운 시장이 아니고 맞아요.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런 장을 좀 견디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이런 장 경험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박스권 장세는 항상 있었던 시장이에요. 이러다가 이 박스권을 이제 탈피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생기고 그러는 거고 지금은 견뎌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또 잘 견뎌내 보길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 또 공모주 6월 공모주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7월 공모주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 또 도움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끝 인사 하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행복 행복 되세요. 되세요.